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밤에 펼쳐지는 야식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진표 의원님 모시고 삼겹살 야식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런 페이스북, SNS 라이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어떤 건지 모르시죠? 먹방이 뭔지 아세요? 먹방은 잘 알죠. 아 그래요? 보신 적 있어요? 먹방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 먹고 쭉 굶었습니다. 네, 지지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입장하고 계실 건데 채팅창 좀 저 보여주셔야죠. 네, 채팅창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의원님께, 후보님께 질문해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 일단 좀 드시면서. 예.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술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술을 못 먹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진표 후보님이 폭탄주 제조 전문가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 폭탄주로 나라를 구하신 적도 있다고. 예, IMF 위기 때 우리나라 금리를 28%로 IMF가 올리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적용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중소기업이 300여 개씩 쓰러졌는데 제가 폭탄주로다가 마시고 폭탄주로 같이 한 잔씩 권하면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IMF의 관리들을 설득해서 우리나라 우리는 재정이 탄탄한 나라라 절대 부도날 염려 없다. 술자리에서 말 길게 하시면 사람들이 욕해요. 예, 그래가지고 8%로 다시 떨어뜨렸죠. IMF 때 금리가 높아졌는데 폭탄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금리를 낮췄다, 이 말씀 하시는 거고요. 네. 사람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상욱님 안녕하세요. 김용공님 안녕하세요. 우영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방님,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신지영님, 의원님 자작은 안 돼. 자작이 아니고 지금 폭탄주 제조하시는 거예요. 네. 이 폭탄주가 그 IMF 때 나라를 구한 폭탄주입니다, 여러분. 자, 뭐 위할까요? 우리 먹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맛있는 식욕을 위하여.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저 원래 폭탄주 잘 안 먹거든요. 원샷 하셨어요. 네. 시원하네. 삼겹살 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구나. 신지영님께서 어쩜 저리 젊으시지? 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지현님이 대신 위하여 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위하여 오빠 화이팅 이런 거 말고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 즉석에서 바로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폭탄주 드시네요. 정박님. 진행하는 아저씨입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저는 오늘 의원님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녹화를 했어요. 고백 프로젝트라고 유튜브에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면 오늘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살아오신 이야기, 의원님 가족 이야기, 당대표 출마 이야기 방송을 녹화했는데 제가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방송인데 지금 쌈만 싸고 계셔. 이거 한 잔 말아드릴까? 제가요? 네. 의원님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의원님이 싸시는 쌈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손은 깨끗이 닦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이 크시네.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이 집 삼겹살이 아주 유명해요. 네. 의원님 평소에도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자주 드세요? 자주 먹죠.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네, 요즘은 이제 소주 한 병 정도밖에 안 마시는데 옛날에 젊을 때는 소주 한 대병 먹어야 먹은 것 같았어요. 5병? 옛날엔 소주도 지금보다 훨씬 독했잖아요. 그땐 25도. 25도일 때 5병을 드셨으면 저는 상대도 안 되네요. 여기는 수원에 있는 김진표 의원님 단골 삼겹살집이고요. 여기 자주 오신다고 아까 예, 저희 사무실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아주 자주 옵니다. 우리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잠시만. 10초만. 김진표 의원님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뭐 자주 드세요? 술도 좀 드세요? 술 드시고 술 주사랄까 이런 거?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고. 술 주사 없는 사람이 있어. 진짜요? 진짜로 술 드시면 어떠신 편이에요? 기분 좋으세요? 그래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님 오시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분들께 김진표 의원님 응원의 한마디. 파이팅! 장구집 맞네요. 장구집인데. 쌈 맛있겠네요. 소주 대병 드시면서 건강 유지하는 비결 알려주세요 라고 조명자님이 아이고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소주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지 질문을 주셨어요.
요새는 이제 술은 자주 안 먹고 특히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아 너무 더워. 절대 술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저는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10,000보 걷기. 만보요? 예, 그래서 이걸 채우고 다니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5,895보. 아, 저는 하루에 500걸음도 안 걷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10,000보 못 채우면 그 채울 만한 거리에서 차를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채워요. 그럼 그 뭐야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집이 되게 높으신데 그 계단으로 다니신다고. 저희 아파트가 이제 모두 20층인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그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20층 아파트를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걸 3번 반복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게 아주 건강에 좋아요. 한 3, 40분은 운동하니까. 건강엔 좋겠죠. 근데 20층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네. 아, 저는 2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탑니다. 자, 진표님 오늘 젠틀제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는데. 젠틀제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 지지하는 팬카페가 젠틀제인. 있어요. 그래서 지지 선언했는데 기분 혹시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거기 한 몇만 거기 젠틀제인이 몇만 명이죠 여러분? 한 4, 5만 명 되는 카페인데 거기서 오늘 김주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 성명을 냈어요. 아, 고맙습니다. 젠틀제인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젠틀제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살려내고 또 1년 8개월 뒤 총선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드시면서 네. 먹방이니까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외모에서 딱 젊은 오빠네요, 진표 의원이. 외모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온 3분 중에 가장 맏형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맏형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아요. 강제 동안. 그래서 동안이라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심한 사람은 저를 보고 50대 중반 같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래요? 50대 중반.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좌관분들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보좌관을 멀리 하셔야 돼요. 50대 중반은 아니고 아무튼 되게 젊어 보이시는 건 사실이고 후보들 중에 제일 맏형으로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맏형으로는 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삼겹살. 하나 싸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나? 고기 삼겹살 말고 주로 야식 뭐 많이 드세요? 저는 이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가브리살. 가브리살이 정말 맛있어요. 구워 먹는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사장님 우리 가브리살 좀 조금 주세요. 가브리살 매진이랍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잘 돼요. 여기 뭐 유명한 집이에요. 한관희님께서 김진표 후보님이 피부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대요. TV에 피부. 피부에 특별히 바르시는 화장품이 있냐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마스크팩을 해요. 마스크팩? 근데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잖아요. 선거운동할 때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데 서 있어야 되니까 그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바로 받고 서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뻘겋게 되는데 그럴 때는 집사람이 마스크팩을 저한테 해줘요. 차가운 거. 찬 거로. 그러면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김진표 후보님의 피부의 비결은 사모님의 마스크팩. 진짜 옆에서 보는데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저 모공도 없으시고 되게 조그마시고 저보다 피부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안혜영님께서 정치인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피부 관리 잘하시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안혜영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식사하시는 것도 보고 지금 김영홍님께서 구구단 잘해오시는지 테스트 좀 해달라. 구구단 잘 하시죠? 당연히 잘 하시죠. 구구단이야 뭐.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구구단이 못하겠어. 그런 질문을 해요. 트위터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고개를 들어 오타났다. 조약돌님께서 상추쌈에 야채를 이것저것 넣으시는 것 같은데 주로 쌈 싸는 비결 같은 거 있냐고. 이게 상추쌈 먹방이니까. 네, 이제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추쌈이라는 게 맛있으려면요
제 입맛에는 파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게 파무침. 파무침 이제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딱 한 점 넣잖아요. 네네네. 고기, 콩나물 올리셨어요? 고기를 쫙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콩나물 조림이에요. 매콤 조림. 콩나물을 매콤 무침에다가 마늘 살짝 데친 거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레시피를 지금 먹시피를 알려주고 계신다. 아, 요거는 맛있게 됐으니까 제가 먹어야겠네. 아, 네네네. 아, 네, 맛있게 드시죠. 근데 아, 네, 아, 제가 술도. 네, 소주가 여기 있습니다. 자, 건강과 앞으로 선거 잘 치르시라고 제가 한 잔. 의원님 오늘 방송 2시간 저랑 하셨잖아요. 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모님도 오셨고 사모님이 오셔서 정치인 김진표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지만 남편으로서의 김진표는 조금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모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 없어요? 정치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안에 혹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이 그게 좀 딜레마긴 한데 제가 그래도 네, 편하게 드시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불은 제가 갭니다. 아, 제일 큰 걸 하시네요. 이불은 개고 제가 밥 먹은 그릇은 저 설거지통에다가 챙겨서 집어넣고 그게 집사람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만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가 하지요.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집사람 오빠가 지금 이제 처남이죠. 법대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네. 저하고 같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고시 준비. 고시 준비하느라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오빠분. 그 이제 저를 누이 동생을 소개해 줘가지고 만나게 됐죠. 오빠분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친구한테? 네. 그게 말이 되나? 후배한테, 자기 후배한테. 아니 그게 남자들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자기 여동생을 자기 친구한테 소개시켜 준다는 거, 결혼까지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랑 자기 가족이랑 옛날에는 한 집에 저희도 사형제고요. 또 우리 저 처갓집은 8형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많을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도와서 짝을 찾아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안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없으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빠분께서 굉장히 좋게 보셨나 봐요. 아마 절에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같이 뭐 소주도 먹고 이러다 보면 사람을 소수들이 잘 알게 되니까. 자, 사모님께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즐거울 때도 있었잖아.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제일 아마 100몇십 년 만에 제일 더웠는데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올 여름이 가장 최고의 피서를 보내고 있다고. 더운 거를 생각하고 의식할 수도 없게끔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게 최고의 피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끝에 사랑합니다. 오늘 실제로 뵀는데 나이에 비해서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시고 감각이 약간 귀요미세요. 귀요미란 말 아세요? 네. 약간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럼 이렇게 사담을 좀 해봤고 좀 진지한 얘기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 있습니다. 건배 한번. 같이 건배. 한 잔 드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 네. 아, 좋다. 소주 먹으면요 끝에 해야 맛이 더 나요. 그래. 새겨 듣겠습니다. 주당 총재한테 술을 가르치시네요. 주당 총재님이신데 참. 자, 이제 당대표 출마하셨잖아요. 네. 제 기억에는 의원님이 예전부터 그 더민주의 유력한 정치인, 중견 국회의원으로 많은 지지자들 받으시고
지원도 받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김진표라는 정치인이 많이 언급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좋은 언급이든 혹은 나쁜 비판이든 굉장히 요즘 언급량이 많거든요. 좀 어떠세요? 악플도 많고 선플도 많은데. SNS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버즈라인이라고 그러나? 네.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게 처음이죠. 그렇게 또 긴 시간에. 그런데 처음엔 당황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느라고 요새 SNS를 하루에 최소 30분은 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우리 SNS에 참여하는 그 분들을 뭐라 그러더라? 그분들의 어떻게 서로 공감대를 느끼고 소통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너무 양극화 대립이 돼 있잖아요. 또 진보도 그 안에서 또 극진, 극우 뭐 이렇게 보수도 이렇게 막 갈라져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내 진짜 생각과 모습, 참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지더라고요. 우선 관료 출신이니까 보수적이다. 그 말씀 되게 많이 들으시죠? 예,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아요. 이런 기회에 특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저를 보고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의 진실이 더 밝혀지니까 그러면 저는 제 정치 14년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까지 제 정치는 이게 더 씌워진 이미지 정치였다. 이제부터 진실이 나와야 그래야 제대로 참 정치인 김진표의 참 모습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이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도 받으시지만 그만큼 또 이제 비판을 방어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해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 오해를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계기가 꼭 필요했었다고 봐요. 그동안은 근데 말씀을 그러니까 비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 반박 이런 거 잘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치 신조가 제가 모시는 대통령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걸머질 짐을 그걸 그분들에게 넘기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관료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받더라도 내가 받아야지. 그렇지. 그거를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거나 대통령한테 떠넘기면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지만 많은 개혁 조치들을 제가 직접 책임 맡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경우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과 신의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비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꼭 그러고 싶어도 입을 꾹 참고 내가 다 당하지 참고 견디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진다. 그 대신 내가 건강하게 매일 아침 계단 더 열심히 밟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시간이 해결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 시간이 이번처럼 지금처럼 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병수님께서 사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 우리 집사람은 김치를 참 잘 담궈요. 아 정말요? 네. 김치가 사실 제일 기본적인 음식이지만 우리 집은 힘든 음식이잖아요. 우리 집은 최소한도 3개 이상의 종류의 3종류 이상의 김치가 있습니다. 상해요? 네, 상해요. 언제나. 그리고 저가 김치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매일 올라오면 요즘은 이제 열무김치가 올라오고 총각김치가 올라오고 배추김치가 올라오는데 그거 우리 집사람이 일부러 조금씩 놔요. 왜냐면 제가 다 먹어버리니까. 너는 족족 다 드시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싱겁게 담궈요. 근데 아주 맛있게 잘해요. 저 그것 좀 주세요. 그 판넬. 아까 우리 대통령님 판넬 좀 주시고 지금 술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술을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이 좀 끊긴다네요. 방송이 조금 끊긴대요. 여러분 라이브니까 SNS 라이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계단 이용하시는 거 이거 대단한 거라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근데 그거 저는 권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계단을 밟으면
평소에 안 쓰는 몸매 관리에 좋다. 몸매 관리 아주 좋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이뻐 엄청 좋아요. 네. 네네. 근데 지금 몸매를 보시면 진짜 그 연세의 몸매로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계단을 밟는 거. 제가 이게 15, 16년 됐어요. 교육부총리 할 때 우리 건물이 제 사무실이 종합청사 16층에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걸어 다녔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걸어가고 대단하시다. 점심 먹고 다시 걸어 올라가고 국무회의나 회의 갔다 와도 또 걸어 올라오고. 예전에 수영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수영은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수원서 호수에서 수영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개회원부터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수원서호를 건너 다녔어요. 아니 그런 설이 있잖아요. 당대표 지금 현재 후보들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건강 걱정이 조금 있지 않냐. 당대표는 전국도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우려는 지금 싹 씻겨주시는 거네요. 뭐 그거는 뭐 저는 저를 보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태까지 누구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에너제틱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주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한잔 하시죠. 네. 여러분들 야식 좀 드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김주표 의원님 하시면 거의 민주진영의 모든 대통령님 정권 하에서 중용되셨잖아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인수위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민주 대통령님들께서 우리 김주표 의원님을 중용한 이유? 김주표 의원님만의 뭐 장점, 매력 이런 게 있을까요? 자기 자랑 타임입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나 모든 걸 던져서 한다. 신중하게 생각하되 일단 맡은 일은 모든 걸 던져서 하지 적당히 하는 것은 안 된다. 공직자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그래서 모든 걸 던져서 한다는 주의를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님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큰 일을 맡기셨어요. 뭐 YS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제가 책임지고 했고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때는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개혁, 재벌개혁을 저한테 맡기셨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주 5일제 개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꿋꿋이 버티고 설득하고 참고 건드는 그런. 욕을 좀 많이 먹으셨죠? 많이 먹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혜영님께서 청년 당원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대표님이 만약에 되시면 돈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냐? 제가 우리 당이 오랜 야당을 하다 보니까 청년 당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됐고 또 좋은 청년 당원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계속해서 청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정치인들을,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 당의 9명의 시도의원 중에 무려 5명, 그러니까 55%나 여성이에요. 9명 중에 5명. 5명. 그리고 9명 중에 3명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이 목표로 하는 비율이 여성은 30%인데 우리는 55%고 또 청년은 20%인데 우리는 33%고. 그런데 항상 기준을 웃도는.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도 저처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청년들의 이 조직을 강화하고 우리 당을 더 젊게 만들고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애환,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당대표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당대표 직속으로? 그래야 자주 만나고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심지어는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대학생 당원들한테 당비를 한 달에 3만 원씩 받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한 달에 3만 원씩?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대표 되면 당장 면제해 줄 거예요. 대학생들은 우리 당에 참여하는 것도 고마운데 왜 그 사람들한테 직책 당비를 3만 원씩이나 받아요? 너무 많이 받는데? 그거는 잘못이죠.
그런 것들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직속으로 청년 그 위원회를 두고 그 청년위원회와 자주 대화하고 이런 청년들의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할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 시골집에 정감 있는 아저씨 같다. 옆집 소탈한 시민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뵀거든요. 네. 처음 뵀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뭐랄까 관료 이미지, 약간 좀 뭐랄까 상류층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만나본 김주표 의원님 굉장히 소탈하시고 서민적이시네요. 네. 이렇게 삼겹살집에서 소주도 드시고 단골집인 건 제가 증명했고요. 예. 아까 우리 그 대통령 세 분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민주 정권 대통령 세 분에 관해서 추억을 조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저희가 요걸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를.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얘기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질문에 해당하는 대통령 얼굴을 딱 들어주십니다. 하면. 오케이. 제가 보다가 들어야겠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야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 세 분 다 살아계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오늘 저랑 방송 끝나고 이 카메라 다 꺼지고 이 자리에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대통령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노무현 대통령. 네.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양반은 대화하는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제 저를 만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추천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문이 많아 앞에. 다 피세요. 주문들이 많아 카메라 앞에. 다들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김대중 대통령까지 김진표 그 당시 제가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장관이었죠. 를 칭찬하던데 그런데 한 수 배웁시다 오늘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거 내가 요새 잠이 잘 안 와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까지 되는데 요새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텐데 한 수 배웁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대통령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지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있다. 그럼 어떤 말씀 해주시죠? 딱 한마디. 딱 한마디. 술 딱 따라 드리면서 한마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자, 다음 질문. 요건 좀 가벼운 질문. 지금 세 분 다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따님 있으시죠? 네. 따님이 시집을 안 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세 분 대통령님이 30대라는 전제하에 사위 삼고 싶은 대통령은 하나 둘 셋.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위감으로 뭐가 좋으신 건가요? 우선 딸은 편안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눈을 보세요. 눈이 착하고 선해요. 맑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면 항상 모든 분들이 눈 얘기를 하세요. 네, 눈빛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고 참 눈빛이 맑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영혼이 맑아서 눈빛도 맑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딸을 주고 싶죠. 정말 맑은 영혼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위 삼고 싶다. 네. 안타깝네요. 김정숙 여사님이 계셔서.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세 분 대통령님 중에 세 분 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님이시고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김진표가 가장 닮고 싶은 정치인. 하나, 둘, 셋.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이거 한 명씩 일부러 짠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드시는. 아닙니다. 어떤 면을 김대중 대통령님이 어떤 면을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리미리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자세. 이분이 목포 선거밖에 안 나왔는데 국회 옛날엔 지금은 기재위인데 옛날에는 그걸 재무위라 그랬어요. 재무위? 재무위원회 최고의 논객, 최고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웅변가시고 네. 웅변가시고. 그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같은 상임위원회에 경제학 박사, 뭐 KDI 원장 이런 사람 수두룩했지만 어떤 사람도 김대중 의원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공부하시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반드시 그 회식 자리에 제일 경제 전문가 불러 앉혀놓고 다른 사람은 술 먹고 노래 불러도 꼭 수첩으로 질문하고 진짜? 메모하고. 회식 자리에서요? 네. 아 대박. 대단하신 분이에요. 피곤한 리더 아닌가. 근데 감옥에 계실 때도 그렇게 감옥에 가 있을 때 오랜 세월 감옥에 있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네네. 그런 성실한 자세. 최고의 사상가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제가 정책기획수석으로 모시면서 연설문이나 이런 거 대담자료, 간담자료 다 써서 올리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대로 안 쓰시고 반드시 당신이 다시 쓰세요. 그 왜냐하면 본인이 왜 저희가 뭐 부족합니까? 왜 다시 쓰십니까? 저희는 미안하잖아요. 저 연세가 많으신 대통령이 바쁘신 분인데 그런데 이건 내 오랜 습관일세. 내가 직접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면서 써야만 내가 외워지네. 정치인은 보고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외우려고 그러네. 멋있는 말이다. 정치는 네. 보고 읽으면 안 돼. 지금도 대본 없지 않습니까? 네. 건배 한번 하시고. 네, 그러시죠. 저는 있고 네네. 조금 오늘 과음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요새 이제 더워서 술을 거의 한 2주일 안 마셨어요. 근데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오늘은 좀 소나기도 조금 뿌렸죠? 맞습니다. 네, 서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최고의 직장 상사는 김대중 대통령님,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님이시고 최고의 술 친구는 노무현 대통령님이시고 네. 그렇군요. 세 분 대통령님의 장점을 가장 잘 아시는 국회의원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삼겹살 좀 드세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메모에 쌈 한번 싸 드셔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외모에 안 넘어갈 수 있겠냐고. 전부 자기도 사기 삼고 싶다고 딸 가진 부모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외모도 좋지만 보통 때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에요. 늘. 늘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기 힘든데요. 네, 우리 백충재께서도 보면 웃는 얼굴이라 좋아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먹습니다. 카메라 꺼지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 참 저는 그런 지적들을 주변에서 많이 받아요. 너무 얼굴이 평소에 심각하다. 근데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예전 사진이나 영상하고 지금 비교하면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네. 쉽진 않아요, 그게. 김찬식님께서 삼겹살에 원래 된장 발라 드시냐고. 된장 발라 이런 거를 이제 주는 이런 집을 제가 좋아해서 오는데 이런 거 안 주는 집도 많잖아요. 채소 같은 거. 그러면 그냥 된장만 발라 먹어요. 조명자님께서 자치분권 개헌 꼭 실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병숙님께서는 저는 김진표 후보님 같은 사위 얻고 싶다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 저희 지금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글도 쓰셨는데 우리 김경수 도지사 저희가 계속 이 더운 날에 경남에서 올라오고 포토라인 앞에 쓰고 이러고 있는데 당원들이 걱정 많이 하거든요. 김경수 도지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지켜야죠. 당대표가 되시면 김경수 도지사 어떻게 구해내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삼겹살 드시고 먹방이니까 천천히. 네. 소주가. 술 정말 잘 드시네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김경수 도지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정치 활동. 저도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정치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애매하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 요청을 안 듣는다고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이거는 우리 당이 지키고 보호해야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당시 선거운동할 때 김경수 지사하고 똑같이 같은 정도의 선거운동 안 한
각 당의 정치인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안 왔으면 그게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김경수 지사를 안 지켜주면 누가 앞으로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되면 당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라도 우리 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다시 재생해서 분석해보고 다른 당 것도 조사해서 비교해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왜 무병이냐라고 우리 당의 변론팀을 구성해서 특검 과정에서나 또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진표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김경수 도지사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뒤에서 삼겹살 드시던 분들께서 지금 박수 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김경수 도지사 또 말고도 당대표가 되시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총선 이기셔야 되잖아요. 박민주가 지금 지방선거는 이겼지만 총선에서 지면 말짱 소용없는 거죠. 그럼요. 총선 필승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지금 세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어느 모임에 가서 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후보 중에 제가 총선 필승을 위한 당대표라는 것을 세 점에서 얘기하겠다. 첫째, 총선 이기려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를 살려야 경제 살리는 데는 세 후보 중에 내가 제일 적임자다. 둘째, 당원이 주인인 정당, 소통 잘 되는 정당, 당정협의 잘하는 정당, 이게 다 소통과 관련된 건데 맞습니다. 세 후보 중에 누구보다도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우리 당에서 평가받아왔다. 세 번째,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0석을 넘어 180석까지 되려면 순수 우리 당 지지 세력,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절대 그걸 다 이룰 수가 없고 결국 중도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중도로의 확장력, 그것은 김진표뿐이 없다. 세 가지 점에서 김진표 후보가 당대표 되시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180석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라이브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끝으로 당대표 되면 잘하겠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방송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또 소주도 마시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소주 한 잔으로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문재인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해야 하고 총선 승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는 그런 유능한 유능한 경제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경제당대표 김진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진표 의원님과 함께한 심야의 먹방쇼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조만간 또 이런 거 많이 할 거죠? 네, 앞으로도 어느 날 갑자기 심야에 삼겹살, 족발, 탕수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맞죠, 의원님? 네. 손 흔들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댓글 반응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